자, 여러분 제 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경비 발전이거든요. 자, 민간경비 발전 개념인데, 자, 이쪽 개념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 높아요. 그러면 쭉 가볼게요. 고대 민간경비인데, 자, 원시시대입니다. 원시시대. 원시시대는 개인의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한다? 경비활동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원시시대는 이런 말이 쭉 나오게 되는데 한번 봐볼게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됐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뭐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즉 생명을 보호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유업을 받게 되냐? 자연적 재해를 통해서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다른 종족들이 공격을 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족으로부터 자신의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된다? 자, 경호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힘이 있으면 여러분 비속어 좀 쓸게요. 맞짱을 뜨면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좀 약해. 그럼 어떻게 돼? 도망가야죠. 그러면 도망가려면 적이 효율적으로 쫓겨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주거를 어디에 할 수 있다? 절벽에다 주거를 형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절벽에 있는 동굴에 기거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나무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배를 타고 온다든가 아니면 헤엄치고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곳, 즉 수상가옥 같은 걸 만들게 되더라.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시대는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된다? 자, 경호 업무를 하게 된다. 경비 업무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 자, 이런 얘기가 좀 같은 얘기죠. 자신의 종족을 보호하고 초기 원시적 민간 개념인 부족의 공동 보호라는 형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부족의 공동 개념이다. 자, 그로 인해서 단체 이익과 안전을 위한 권력의 간섭이 시작이 됐고, 원시적 공경비의 개념이 태동했다. 그러니까 민간 경비에서 공경비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개념인데, 방금 전에 그러겠죠. 개인에서 뭐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족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부족 공동체 개념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장은 원시적인 법 집행으로, 자, 법 집행기관으로서 등장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즉 원시적인 공경비 개념이 태동하게 됐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회계약서라고 부수돼요. 사회계약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와 계약을 맺는 사회계약 개념을 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예요. 역사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법철학적 개념. 태초에 이렇게 개인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허수아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갑이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고, 뭐 병이란 사람이고, 뭐 정이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사슴이 한 마리겠어. 사슴이 좀 이상하네요. 사슴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괜히 그림을 그렸어요. 사슴이 있습니다. 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좀 뛰어다니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도 무엇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슴을 목표로 사냥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갑도 A라는 사슴을 향해서, 을도 A라는 사슴을 향해서 계속 추격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함께 만났어요. 함께 만났다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사슴이란 목표점을 저버리고 둘이 눈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청춘 남녀가 만나니까. 자, 그러면서 둘이 합해졌네요.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한 명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족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또 가족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또 가족이 형성됐어요. 가족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그 중에서 뭐가 나와? 짱이 나오잖아요. 그 장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누가 돼? 이게 부족장이 된다. 그러면 이 개인들은 이 부족장에게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동물을 잡아다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리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이게 사회계약이에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개념의 정치 개념이 되는 거고 국가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보로 부족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좋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사회계약서를 그러면 다 설명해야 돼요. 호흡스를 놓고 루소 이론을 다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좀 길어지고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끊겠습니다. 뭐 차후에 예를 들면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렇다면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고대 사회 이후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 변화는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보호한다. 불악 공동체 보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규모가 커지죠. 국가 보호가 되고 그리고 국가도 보호하게 되고 개인도 스스로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개개인 했던 것을 불악 집단으로 갖고 그게 규모가 커지면 국가로 가고 그리고 국가와 개인이 함께하는 개념. 이해되죠? 자, 이 개념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하는데? 각종 기록을 보면 되죠. 그래서 쭉 보니까 역사적 기록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것이 있더란 얘기죠. 거기에는 뭐가 있고 야간 감시자나 또는 신병경호원을 이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야간 감시자 이게 뭐냐면 이게 워치맨 제도예요. 야간 순찰 제도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볼 것은 뭐밖에 없다. 개인에서 공경비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 일련의 흐름이 바로 뭐다? 자기보호, 불악공동체, 국가보호, 그 다음에 자기와 국가의 개념에 믹싱되는 개념. 이 개념이 여기에 포함하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개념을 법제화 시킬 수도 있고 문서화 시킬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자, 하무라비 시대의 그 왕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법의 집행은 이게 포인트거든요. 법의 집행은 고대 바빌론 그랬죠. 여러분 고대 바빌론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왕인 하무라비가 최초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하무라비 법전이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명문화되었는데 그는 문서화된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전화 시켰다는 얘기죠. 법전화 시켰는데 그게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자, 하무라비 법전에 의해서 정부가 법 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자, 정부가 법을 집행한다. 그리고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자, 그리고 민간 경비 개념과 공경비 개념을 분리하겠다. 이거 키워드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민간 경비와 공경비를 최초로 분류하게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의 민간 경비 개념과 국가 차원의 공경비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렇게 강조할까?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법전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자, 뭐 이런 개념은 참고로 보면 되고 하무라비 개념이 나오죠. 자, 수메르법과 자, 아카트법이 절충보완해서 법을 만들게 됐는데 성문법전이에요. 성문법전이 된다는 얘기는 기록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화되어 있다. 자, 기록화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석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쭉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 내용 중에 자, 판례법인 형법도 있고요. 가족법도 있고요. 민법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자, 논에는 논, 이에는 이다.
어디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봤다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좀 과격한 표현 같은데 내 눈을 찔렀다. 그러면 나도 정확히 가서 그 눈을 찔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명을 시킨다는 얘기고 상대방이 내 일을 깼다면 나도 정확히 가서 그 일을 깨버리겠다는 얘기죠. 아주 무식한 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동해보복이다. 동해보복. 똑같이 보복을 하는 법을 우리는 동해보복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 규정이라고? 하무라비 법전 내용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 초기의 그리스 도시국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첫째. 자,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거든요. 어렵잖아요. 시족이나 부족 차원이다 그랬습니다. 시족이나 부족 차원이 된다는 얘기는 개인적 차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경비 개념이었는데 그게 점차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뭐로가 공공개념으로 확대됐다. 자, 대표적 개념이 스파르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법을 집행하기 위한 책임자를 임명하는 제도가 발전했는데 이게 최초의 뭐가 돼요? 국가경찰체제가 된다. 이지만 돼요. 최초의 국가경찰체제로 발전된 거로 추정할 수 있다. 뭐가? 스파르타 개념이.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국가로 들어갑니다. 로마 시대. 자, 로마 시대 개념인데 최초의 비무장 수도경찰 자경단을 임명했다 그랬거든요. 목차를 빼놨습니다. 자, 로마에서는 통치하는 군대 조직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가 됐는데 즉 로마의 통치자 아우구스 황제는 자경단원, 여기서 자경단원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고요? 자, 이 민간기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경단원으로 불리는 수천 명의 비무장 군대를 각 관할구역에 질서를 위해서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비무장 수도 경찰로 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 로마 제국이 몰락이 됐대요. 그 몰락된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봐보자고요. 여기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했는데 몰락이 되면 이런 강력한 힘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경찰체제라니까 이런 공권력 동원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자, 몰락이 됐어요. 자, 경비 책임은 다시 국가 차원에서 뭐로 간다? 개인 차원으로 바뀌었다. 왜? 강력한 힘이 소멸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개인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비 개념의 시대별 발달 순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봤던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 놨어요. 자, 하무라비 왕조와 로마의 역사를 보면 경비 개념은 민간 경비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 개념이 미분화 시대에서 공경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병행하는 개념으로 간다.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걸 지금 다시 서술해 놓은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갑시다. 그렇다면 이런 민간 경비 개념, 이 개념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을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 1강에서. 그 개념이 계속 여러분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 개념이고 대륙법계는 프랑스와 독일 개념을 얘기합니다. 프랑스와 이 독일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영미법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봅시다. 첫 시간에 했던 거. 자, 대륙법계예요. 두 번째, 영미법계가 있고요. 대륙법계는 뭐가 되는 거고? 권력적이고, 명령적이고,
강제적 개념 때문에 말이죠. 누가? 국가가. 국가는 누군데?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 등이 여기에 포함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공권력을 동원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뭐뭇해, 뭐뭇하지 마. 계속 명령하고 강제하니까 불편한 관계일까? 아니면 굉장히 원활한 관계가 될까? 불편한 관계 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unequal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수직적 개념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영미법계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보완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반대적 개념으로 들었다 봅시다. 뭐 보완보다 반대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비권력적이고 비명령적이며 비강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란 개념이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자치단체란 개념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여기서도 자치경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네들은 누구로부터? 일반 시민들이 부여한 그 힘을 대신 사용한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명령을 해서도 안 되고 강제력 행사도 안 된다. 그러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리콜 관계가 됩니다. 즉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는 이론 취재가 나올 수 있더라.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국민에게 지금 뭐뭇해, 뭐뭇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서비스거든. 서비스 개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판을 옮길게요. 이쪽으로 와봐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지방 분권주의의 활성화로 일찍부터 사경비제도가 발전하여 자기보호 내지는 자구사상을 기초로 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과 함께 공존하며 범죄 문제에 대처했다. 자, 이 지문을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련성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봐봐요. 지방 분권의 활성화로 사경비 제도가 발달하여 자기보호 내지는 자구사상을 기출했다. 그러니까 원칙은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이 힘을 경찰한테 대신 부여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과 함께 공존하고 범죄에 대처한다.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대륙법계.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국가 보호 내지는 국가 기능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국가 경찰제가 발전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누구 중심으로? 관 주도로 공경비 유지에 발전을 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방 분권의 활성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보호 내지는 자구 사상을 기초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네 번째, 경찰과 함께 공존한다. 이 네 가지 지문을 압축할 수 있고요. 대륙법계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랬고, 국가 보호 내지는 국가 기능을 토대로 국가 경찰제제 발전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개념이 되며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서 누구 중심? 관 주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할 수 있다. 상호간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여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 개념을 볼 때는 이것을 모티에 놓고 들여다보면 쉽게 접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얘기가 되죠.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아파 죽겠네. 좋아요. 봐봐. 여기는 누구 중심이라고? 그래요. 시민 중심이라고 그랬어. 시민 중심이 되려면 지방에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분권의 활성화란 말이 나온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사상을 기초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원 개념이 되려면 개인 중심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누구와? 경찰과
누구는 민간 경비는 함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 중심? 중앙 정부 중심이야. 중앙 정부 중심인 경찰이라든가 대통령, 경호처 개념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권력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강한 힘을 좀 느끼게 한다고요. 그래서 중앙 집권의 성격이다. 국가 보호내지 기능을 토대로 국가 경찰체제가 발달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범죄에 대한 대처가 관주도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느끼게 하는 개념이 바로 대륙법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 국가 개념을 들어가는데 첫째 영국을 들어갑니다. 영국. 영국, 미국, 일본. 자, 우리 한국인데 영국과 미국. 자,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영국의 제도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제도가 보여요. 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즉, 자, 이 신대륙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죠? 신대륙이 발견이 됐을 때 누가 가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그 성주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자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 신대륙을 실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영국에 대한 권위주의 사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는 많은 부분이 상이합니다. 달라요. 처음에 신대륙이 입성을 할 때는 그네들의 시스템 구조가 그대로 접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날로 시간이 경과가 됨으로써 미국 제도와 영국 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모티를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국 제도로 갈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세계사적인 부분, 자, 문화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염증을 느낄 수가 있고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국입니다. 민간 경비가 출연했대요. 민간 경비가 출연했다는 얘기는 초창기 영국은 민간 경비부터 공경비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갈게요. 자,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민간 경비가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설 경찰 활동을 공적인 경찰보다 먼저 존재했다. 중요한 얘기죠. 즉 그렇다는 얘기는 영국은 자, 민간 경비 개념에서 뭐로 갔다는 얘기예요? 공경비 개념으로 이렇게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상호보증제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제도죠. 상호보증제. 일명 프랭크 플레이제라고 하는데 이걸 티싱이라고 해요. 티싱. 티싱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10가구 또는 10명이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10명이 모인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시대에 경찰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초창기는 경찰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스스로 자경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네들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였다. 자, 모였는데 누가 모이냐? 12살 이상 모든 자유인이 모여요. 자, 그러면 왜 모이는데? 이네들이 모여가지고 효율적인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성인 부족원이나 씨족들로 구성이 됐고 지역 공동 방해 개념이나 시민 공동 책임제로서 지역마다 중요한 얘기죠. 10가구씩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네들이 치안을 유지하고 자 하는 것으로는 티싱, 일명 10인조합 그래. 10인조합. 10인조합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인조합은 왜 두는데? 즉 국왕의 평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영국이 그 식민지도 많이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여기 부분까지 권한을 미쳐야 되는데 권한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전 영역을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네들의 즉 10인조합을 주는 거예요. 10인조합 분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명령체제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말단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하는 행동은 누굴 위해서? 국왕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국왕의 평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국왕의 평화다. 그래서 국왕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10인 상호 보증제를 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고대 개념인데 고대 개념은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기밀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의 10인조합 영국으로 가면 10인 조합을 두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100인 조합을 둡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명이 모여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 개념이 10개가 모여서 다시 100인 조합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날로 커져가는 개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개념까지를 일단 받고 여기서 10인 조합은 누가 된다고? 자유인이 된다고. 자유인. 모든 자유인이 됩니다. 모든 자유인. 모든 자유인인데 몇 세 이상? 12세 이상의 모든 자유인이 10인 조합 구성원이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규환제도가 나와요. 규환제도. 이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10인 조합이 있으면 그 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있을 때 모르지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되면 그 중에서 누가 나와? 짱이 나와. 리더가 나온다고. 그 리더가 이 개념의 대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럼 범인을 잡아야 되겠죠. 체포를 해야 되니까. 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뭘 하라? 자, 뭔가 소리를 질러. 이게 바로 도둑 잡아라, 저놈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죠. 다 모여가지고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럼 범인을 검거하는데 자, 현행범 체포 가능하냐? 누구든지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게 돼요. 자, 그럼 그게 봅시다. 규환제도요.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예요. 주민 모두가 치안에 대한 공통 책임을 인식하고 이웃 범죄 피해를 감시하고 범죄 발생 시 범법자 체포에 참여한다. 함께 참여한다. 자, 이게 지금 현재는 뭐와 동일하다? 현행범 체포와 동일한 발상 개념이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의 경비 개념인데 10가족의 주민들로 구성된 즉 티싱 그랬죠. 10인 조합이에요. 10인 조합은 그 중에 한 명을 10인 조합장 놓는다. 조합장. 이게 조합장이에요. 자, 선출했고 자, 범죄가 발생되면 고함을 지른다. 고함을 지른다는 얘기는 저놈 잡아라, 도둑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범법자를 추적, 체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책임을 시민 각자의 의무로 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서 즉 조합장이 백인 조합장이 도둑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이 참여를 했거든요. 시민이 참여했고 범인을 체포하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누구로부터? 왕으로부터 무엇을 해?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처벌? 벌금 제도가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어떨까? 잡겠죠. 그래서 범죄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지금 10인 조합자까지 본 거예요. 다음. 이걸 무슨 제도라고? 규환제도라고 해요. 규환제도다. 이 소리를 지른 것을 규환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성제도죠. 그래서 함성제도 즉 교환제도가 나오는데 헐 앤 크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웬체스터 법에서 법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웬체스터 법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소리를 지른다 이런 정도만
이 체계를 잡았는데 웬체스터 법이 들어오면서 이 개념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이웃 행동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진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면 고함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모아 그 지역에 침범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시민 각자의 의무다. 아까 봤고, 자, 만일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모든 시민들은 누구로부터? 국왕으로부터 무엇을?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세요. 여러분 여기 백임조약 그랬거든요. 자, 모든 자유인이 10인 조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12살 이상이 된다. 그 장은 도둑 잡아라라는 규환 제도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휴 앤드 크라이 개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행범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체포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체포하지 못했다면 벌금을 부과된다고 그랬죠. 누구로부터? 국왕으로부터, 즉 왕으로부터 이런 책임을 묻게 된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지금 이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10인 조합이 모여서 뭐가 된다? 100인 조합으로 간다. 자, 그래서 10인 조합이 100인 조합이 됐거든요. 100인 조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한 명의 책임자를 두는데 이게 바로 카운스터블입니다. 카운스터블 임명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누구와 동일해? 경찰관의 기용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인 조합. 100인 조합. 카운스터블. 카운스터블. 이해되셨죠? 카운스터블입니다. 그 다음. 레지스 헨리시법이 나오는데, 자, 볼게요. 헨리 국왕이거든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헨리 국왕이다. 헨리 국왕은 무슨 법을? 레지시 헨리시법을 공포를 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민간기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조심해야 돼요. 레지시 헨리시법을 공포하면서 모든 범죄자는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평하다. 도전이다. 그럼 국왕에게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강하게 억압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개념은 자, 공개념이 될까? 민간 개념이 될까? 여러분, 왕인 자기에게 도전장을 던졌다니까요. 그러면 살려두겠어요? 살려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강하게 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개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사경비 개념이 뭐로? 공경비 개념으로 변천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중간 한번 봐볼게요. 레지스 헨리시법을 공포를 했는데 모든 범죄는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에 대한 도전을 받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출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왕에게 살인, 위패범 범죄, 강도, 강간, 반역, 병역 기피, 인원 범죄 등이 37종에 달했는데, 자, 이런 거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왕에 의해서 직접 처벌이다. 직접. 왜? 자기가 도전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공경비 개념이 되는 거지 사적 개념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얘기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논리적으로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쉽다. 다시 한번. 레지스 헨리시법은 헨리 국왕이 자, 모든 개념은 자기의 도전의 개념, 국왕의 평화로 봤는데 도전을 한다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적 개념으로 갔다. 이 개념이 되죠. 여러분 제 말 빠르지 않죠?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이 템포가 늦으면 여러분이 졸려요. 특히 현장 강의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늘어지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로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저보다 연상도 계실 거고요. 저보다 좀 어린 분도 이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뭐 꼰대라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호흡하고 싶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강의를 합니다. 진실은 좀 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말고 혼자만의 학습을 한다 하지 마시고 함께 한다는 그 공간으로 생각하시고 학습에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헨리시법 개념 변천이 쭉 나오게 돼요. 기본 케이스를 계속 보가자는 얘기입니다. 경찰의 의미 변화가 나오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국왕의 평화예요. 모든 개념은 국왕 자기에게 모든 걸 집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지인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를 하면 뭐로 간주한대? 범법자로 간주한대.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강력하게 하는데 추방을 시키거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언어의 뉘앙스로 봤을 때 추방을 시킨다든가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공권력을 동원했죠. 공권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보면 뭐로 본다? 이것은 공경비 개념이 되는 거지 민간경비 개념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경비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는 더 이상 경찰이 사립경찰로 활동하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 몰라도 좋아요. 이 개념을 몰라도 좋다고요. 국왕의 평화다. 그러니까 국왕에게 도전하면 그네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추방을 시키고 징역형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공경비겠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면 정답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되죠.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법에서 공법으로 법개념이 변천했대요. 뒤에 안 봐도 돼요. 왜? 사적인 개념에서 공법적 개념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것은 민간경비였고 이것은 공경비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장선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사회공공의 안녕이니 질서니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한다고요? 쭉쭉쭉쭉 내려오니까 이 개념이 나오죠. 공법으로 법의 개념이 바뀐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해됐죠? 그 다음 웬체스터 법을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좀 기본을 좀 봐야 되니까요. 웬체스터 법의 그 개념이 나오는데 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으로 불만이 증가하자 자, 웨더드 1세가 지방 도시를 위해서 웬체스터 법을 자, 수도 런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러니까 웬체스터 법 개념과 수도 런던에 관한 법을 자, 제정을 했고 일대 개혁을 시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국왕의 평화, 계속 국왕의 평화란 말이 나오죠. 국왕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사회적 행위라든가 자, 부당행위라든가 아니면 인원 처벌의 방법에 대해서 뭐로? 법으로 명문화시켰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사법에서 뭐로? 공법으로 발전한 중요한 과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뭐로가? 공경비로서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경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체스터 법은 공경비 개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그 법의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중요 범인을 체포하고 범인 추적 제도를 부활한다. 자, 이 개념 부연 좀 설명해야 되는데 중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봐도 이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범인 추적 제도를 부활한다. 홀 앤드 크라이 개념을 뭐로? 자, 여기서 보는 웬체스터 법에 법전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을 좀 따라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규환제도 이 개념은 10인 조합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이걸 체계화시키지 않고 법전화시키지 않았다고 법에 기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체스터 법에서 이 개념을 뭐로 했다? 자, 부활을 시켰고 이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60세까지 모든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의 계급에 따라서 자, 이것은 계급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계급에 따라서 범죄 대처 능력을 강하기 위해서 집안에 무기를 보관했다. 무기. 그리고
자, 주야 감시 제도를 뒀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 나와 있는 거 물론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 뺐어요. 인원 정도는 최소한 보셔야 되거든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니까. 자, 중요 범인 체포, 범인 추적 제도 부활, 그리고 자, 15세 이상 60세까지 모든 남자에서 계급에 따라서 집안에 무엇을 뒀다? 무기를 뒀다. 그리고 주야 감시 제도를 뒀다. 인원 정도 개념을 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공공도로. 공공도로 효율적 대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A라는 성이고요. 이게 B라는 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영토 개념에서 영국 영토에서 이걸 다 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예를 들어 침입을 받았어요. 침입을 받았다고. 침입을 받다 보면 공격이 들어오니까 무엇을 했을까? 이 주변에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했던 그 지역 주민들이 A라는 성과 B라는 성으로 무엇을 하게 돼요?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있으면 공격받아 죽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이 성에서 집단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방어 체제를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했던 이 군사들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 이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할부하고 다닐 거라고. 그런데 이네들이 나와서 여기를 공격을 못해요. 왜?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성만 이렇게 추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누구를 적군을 배척을 하려면 이네들이 배척한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중앙정부에서 배척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보는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웬체스터 법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쭉 이해하시 바랍니다. 자, 이해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주야감시원 제도입니다. 주야감시원 제도인데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정을 했죠? 공조인이 된다. 자, 치안 판사직이 신설이 됐고요. 즉, 법 집행이 점차 개인에서 어디로? 정부로 넘어갑니다. 2항 됐고, 9강은 주의 보안관입니다. 셰리프예요. 셰리프에 대한 무능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치안 판사를 신설하게 됐다. 치안 판사가 신설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즉, 공적 개념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자, 범죄의 증가 및 민간경비 기관의 등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치안 판사직을 신설한 등 일련의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영국 사회는 경제적인 침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범죄 예방에 충분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 당연히 민간경비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때부터 다시 뭐가 돼요? 민간경비제도가 발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업장소 이런 곳에 주야 무엇을 파수제도를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민간경비기관이 됐다. 주야 파수제도라는 얘기는 주간과 야간에 그 주변을 순찰활동을 하고 행하는 즉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민간경비 개념이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이게 기초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민간경비에서 공경비로 가다가 다시 뭐로 가요? 효율적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경비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냐? 아니요. 사설탐정제도도 있죠. 그래서 사설탐정이 쭉 나오게 되는데 고대 과거에는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생명보호 여기에 이 모든 개념이 클로즈업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개념은 다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 뭐가 돼? 사설 탐정으로 발전하게 됐다. 지금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게 뭐가 있는데, 즉 상인들의 도난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물건을 회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 업무를 실시하는 게 바로 사설 탐정 개념이다. 지금 그 얘기가 되죠. 오케이? 그래요. 그다음 보호가 경비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호가 그랬어요. 경비원 그랬거든요. 보호가라는 것은 스트레스 그랬잖아요. 거리예요. 그러니까 보호라는 거리에 보호라는 경우에 경비원을 뒀다. 러너 그랬죠.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호라는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경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호가 경비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는 됐고요. 그래서 보호가 경비원은 자 중요한 사람이 나오네요. 헨리 필딩. 헨리 필딩이 영국의 보호가 행정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타락한 보호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 중 지원자입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시민들 중 지원자에게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합니다. 물론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공짜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호가 제도예요. 잊으면 안 돼요. 누가? 헨리 필딩이. 그러니까 헨리 필딩이 보호가 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지원자 중에서 그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게 하면 거기에 반대급부인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그 명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 급료를 받는 민간 경비 제도를 제안했다. 이렇게 말을 압축할 수가 있다. 누가 관련돼요? 헨리 필딩과 관련될 수 있다. 이 지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최초 기동대 개념을 두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개념 이렇게 하면 돼요. 보호가 스트리트 러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빠르게 뛰어가서 범인을 검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동대가 되죠. 범인을 잡으니까 형사가 되고, 그러니까 형사기동대 개념이 최초로 되는 게 바로 보호가 주자 개념이 됩니다. 자, 이런 정도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수도경찰청에 뭐 한다?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됐다. 그리고 교회 구역으로 책임이 한정됐고, 그리고 영국 경찰 모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강력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여 영국 경찰 모델에 영향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누구다고요? 헨리 필딩이다고요.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 다음 강구경찰이네요. 강구경찰이 부활하게 되는데 올리버 크로멜의 계획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게 됐고 지역 단위 강구경찰의 부활을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걸 읽어드린 것은 참고로 한번 보라고 읽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중요하죠. 여기 중요합니다. 자, 민간경비와 공경비 발달의 시대적 배경 그랬거든요. 자,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지금 이 얘기예요. 산업혁명 전과 산업혁명 후를 볼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 전은 뭐 중심? 농업 중심. 산업혁명 후의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 상업이라든가 뭐 서비스 개념 뭐 이런 개념이 강하게 되겠죠. 서비스 그러니까 공업 중심 개념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농업 중심 개념인 여기서는 어디 개념일까? 농촌 어촌 중심이 되겠죠. 그럼 봐봐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그 뭐 쌀이 남아돈다고 그러지만
쌀이 남아돈 걸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게 봐도 그렇게 먼 개념이 아니에요. 불과 한 30년 정도, 뭐 40년까지는 30년 정도, 인원 정도 개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전에는 농산물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릿고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농촌에서 또는 어촌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자, 이 생활하기가 사실상 불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농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농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 이네들이 도시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수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 수용할 인원이 좀 포화 상태 아닙니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농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범죄 발생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활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산업혁명의 결과 공장에 출현했고, 자,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이농현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서, 자, 현저하게 치안의 부재 현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자, 1000명만 살아야 되는데 10,000명이 살아. 그러면 공권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안을 업무를 담당하는 거 그만큼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래서 치안의 부재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민간 경비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산업화에 따른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당시에 장물아비들이 활동이 매우 활발했고, 어린이들까지 훈련시켜 도둑질을 했고, 자, 유조화폐 공장 설립이 됐고, 자, 산업에 따른 범죄 홍수가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지역 강구경찰의 대처 능력은 속수무책이었다.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 경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를 뒀고, 그 다음에 범인을 추방 제도를 도입을 했으며, 자, 자정,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했으나 성과를 거뒀다, 못 거뒀다? 못 거뒀다. 그래서 결론, 민간 경비가 대두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봐볼까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쭉 보니까 다양한 법 집행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 모두가 무질서한 치안 상태를 바로잡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주자, 자, 템즈리버 경찰, 그러니까 템즈리버, 자, 경찰, 그러니까 강에 있는 경찰, 야간 감시원과 경비원, 그다음에 탐정기관, 광고 특수 상업 등의 법 집행기관을 탄생시켰다.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이것만 보면 돼요. 법 집행을 탄생시켰다. 자, 그 결과 민간 경비나 법 집행기관이 탄생됨으로써 민간 경비와 공경비가 병행하는 계기가 됐다. 병행. 그렇죠. 당연히 병행한 계기가 됐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공경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경비도 함께 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누가 시어 로버트 필이 무엇을 만들어 수도경찰청을 창설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지금 그 얘기요. 영국 경찰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래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공경비 차원에서 체계적인 방범 활동의 시작은 패트릭 콜럼으로부터 런던의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전체가 잘 기울된 영국 경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로버트 필.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를 않습니다.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매 시험마다 로버트 필. 로버트 필은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책임이 분리되어서는 훌륭한 경찰 활동을 조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도경찰청을 창설했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근대경찰 조직인 영국의 수도경찰청을 창설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찰, 로버트 필. 로버트 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정도 개념을 쭉 그렇게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필의 개념. 로버트 필의 개념을 쭉 그렇게 보면 중요한 논점들이 걸리게 되는데, 하나만 더. 여기서 형법 개혁안을 하거든요. 이 개념 잊으면 안 돼요. 형법을 개혁해야 된다는 형법 개혁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누가? 로버트 필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게 누구다? 시어 로버트 필이다. 그리고 이 형사입니다. 형사법 또는 형법, 형사법 그럴까요? 형법 그럽시다. 형법 개혁안을 제출한 사람이 누구다? 로버트 필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런던시 경찰청 창설이 나오는데, 자, 국가경찰기관으로 구성이 된 관료제 전문 경찰 조직인 런던 경시청이 창설됐다 그렇습니다. 런던이 창설됐다. 이것은 참고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무엇을 봤고 영국의 경찰제도를 영국의 즉 민간과 경찰제도를 쭉 들여다봤는데 중요한 논점들이기 때문에 그 논점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자, 미국 경찰 조직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영국 경찰 제도를 이론 정도로 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쭉 스킬 좀 하겠습니다. 자, 영국 경찰 제도인데 영국 경찰 제도를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미국 경찰 제도가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자, 한참 돌아가네요. 그죠? 자, 영국은 첫째 뭐가 있고 민간 경비부터 공경비 개념으로 갔다가 다시 민간 경비로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간 경비와 공경비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다 했던 거예요. 여기서 즉 뭐가 있고 상호보증제가 있었는데 상호보증제는 일명 티싱제도다. 티싱제도 개념이 된다는 것은 10사람 또는 10가구가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고 그 중에서 장이 나오게 되고 그 장은 즉 무엇을 하고 있고 자 도둑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즉 크라이 제도가 인정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도둑 잡아라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서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데 자 검거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검거하지 못했을 때는 자 누구에 대한 왕에 대한 즉 왕에 대한 뭐가 되기 때문에 보호 개념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즉 벌금 제도로서 그것을 자 처벌받게 된다는 개념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규환 제도까지 설명이 다 됐어요. 그다음 자 이것도 설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10인 조합이 무엇을 맺게 된다? 100인 조합이 형성하게 된다. 그 장을 우리는 카운스타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날 경찰관 제도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헬리시법이 있었고요. 자, 헬리시법의 개념이 나오는데 헬리시법에 의해서 국왕의 평화라고 그랬죠. 국왕의 평화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는 모든 개념은 누구에게? 왕에게 규합이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것은 정리하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의 평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 뭐가 되지 않는다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공적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찰권의 의미가 변화됐다. 사법이나 공법에서 법 개념이 변천됐다. 이것은 다 공법적 개념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경비 개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웬체스터 법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웬체스터 법에서 자, 여기 내용 개념을 여러분 눈여겨보라고 그랬거든요. 중요 범인의 체포다. 범인의 추적 제도의 부활이다. 홀앤드 크라이 제도. 그 다음에 계급에 따른 거지 나이에 따른 게 아니다고 그랬죠. 무엇을? 무기를 보관할 때는. 그리고 주야감시 제도, 공공도로 제도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안 판사직을 신설했다는 얘기도 이것은 즉 공경비 개념을 자 염두에 두고 행했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사설탐정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호가제도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호가제도.
보우라는 거리에 러너, 뛰어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우 경찰, 일명 기동대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이 개념 또한 뭐가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이 개념도 민간 경비 개념을 제한했던 개념으로 갈 수 있다. 공경비 개념으로 가는 그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이런 정도 개념을 보면 되고, 그 다음 산업혁명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업혁명이 발생이 됨으로써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권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가 민간경비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걸 의미를 하게 되죠.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경찰청이 창설됐다 그랬죠. 수도경찰청은 시어 로버트 필이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 시험마다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도경찰청을 창설하게 된다. 그 다음에 형사법, 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사람이 시어 로버트 필의 개념이 된다. 이 개념까지 쭉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영국의 즉 민간경비와 경찰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미국을 보면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